잠자리에 들기 전 마시는 물 한 잔이 실제로 당신에게 해로울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요. 결국 우리는 평생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고들 하죠.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녁 8시 30분에 마시는 무심코 마시는 물 한 잔이 조용히 수면을 방해하고 낙상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신장은 느려지고 방광은 더 민감해지며 균형 감각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늦은 밤 화장실에 가는 것은 작은 불편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노인들에게 고관절 골절, 뇌진탕, 심지어 입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상쾌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지치거나 다치지 않고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해질녘 이후에 저지르는 조용한 실수를 밝히고 더 중요한 것은 몇 가지 간단한 변화만으로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화는 지혜로 가득 찬 여정이지만 젊었을 때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던 새로운 어려움도 함께합니다. 그러한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 몸이 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수분 공급은 여전히 필수적이지만 70세 이후에는 언제,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인들이 저녁 8시 이후에 물을 마시는 것의 실제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늦은 밤 수분 공급이 수면 부족, 위험한 야간 낙상, 심지어 숨겨진 심장 스트레스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엠파워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새벽 2시에 화장실에 가지 않거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수분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 균형, 그리고 당신의 몸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그 이상인 사람을 돌보고 있다면 앞으로 나올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이 간단한 변화들이 당신의 밤을 보호하고 당신의 낮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 있고 도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얻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팔로우해 주세요. 이제 너무 늦게 물을 마시는 것이 생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첫 번째 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70세 이후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몸의 조용한 변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조용히 종종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해받는 변화 중 하나는 우리가 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40세에는 무해했던 것이 70세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신장은 효율적으로 여과하지 못하고 방광은 더 민감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의 내부 시계인 생체 리듬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늦은 저녁에 물을 마시는 것은 작은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 사는 74세 은퇴한 목수 민준 씨를 보겠습니다. 그는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년 동안 그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수분을 유지했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물 한 잔을 가득 마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민준 씨는 새벽 1시나 2시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찮았을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잠결에 화장실로 급히 가다가 러그 모서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심하게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건강한 취침 습관처럼 보였던 것이 갑자기 몇 달 동안의 회복, 병원 방문, 그리고 밤이 될 때마다 불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신장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소변을 제대로 농축하지 못하므로 특히 밤에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방광의 용량은 줄어들고 그것을 조절하는 근육은 약해집니다. 게다가 노화는 항인료, 호르몬 생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호르몬은 수면 중 소변 생성을 늦추도록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호르몬이 감소함에 따라 몸은 예전처럼 밤새도록 체액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즉, 늦은 저녁에 마시는 작은 물 한 잔조차 여러 번 깨어나게 하여 깊은 잠을 빼앗고 낙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면 분열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력, 혈압, 기분, 심지어 심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 조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낮 동안에 수분을 미리 보충하는 것입니다. 오전 휴업 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대부분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점차 줄이세요. 목마르게 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와 타이밍 조절에 대해 상담하세요.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통해 낮 동안 상쾌함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밤에 한 번 이상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난다면 저녁 습관을 검토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민준 씨는 결국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저녁 7시까지 마지막 물 한 잔을 마시고 몇 달 동안 넘어지거나 자정에 화장실에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잘 자고 아침에 더 맑은 정신을 느끼며 마침내 단순한 습관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또 다른 중요한 점으로 이어집니다. 신장과 방광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밤 동안 일어나는 일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중요한 기관인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 삶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는 작은 행동,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 특정 나이 이후에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위험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침대와 화장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몸이 반쯤 잠들어 있고 방이 어둡고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사는 78세 은퇴교사 박수연 씨는 이것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그녀는 항상 건강에 신경을 썼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깨끗하게 먹고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물 한 잔을 꼭 마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어느 날 밤새벽 2시쯤 강한 요일을 느껴 일어났습니다. 침실은 쌀쌀했고 잠결에 불을 켜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는 전에 100번도 넘게 걸었던 러그에 발가락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잃고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했고 정상적으로 다시 걷기 위해 다음 6개월을 물리 치료에 보냈습니다. 박수연 씨의 이야기는 슬프게도 너무 흔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매년 65세 이상 미국인 4명 중 1명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낙상의 상당 부분이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발생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균형 감각과 협응력이 저하되고 근육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시력, 특히 야간 시력이 감소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침대에서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져 어지럽거나 핑 돌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면 관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자신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에 빨리 가고 싶은 급한 마음은 서두르고 부주의한 움직임을 유발하여 낙상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야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준비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이상적으로는 저녁 8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세요.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일어나야 하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을 위해 환경을 조성하세요. 동작 감지 야간 조명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길을 밝히세요. 침실 바닥에 러그, 신발 또는 전선을 치우세요.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지지력이 좋은 슬리퍼를 침대 옆에 두세요. 마지막으로 일어나면 시간을 주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10분 7초 동안 앉아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완전히 안정되었다고 느낄 때만 일어나세요. 박수현 씨는 결국 습관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녁 식사 중에 마지막 물 한 잔을 마시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자동으로 움직이면 켜지는 야간 조명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변화 이후 그녀는 밤에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간 이동의 위험은 신체적이고 눈에 보이지만 더 조용하고 심장이 수분 공급에 반응하는 방식에 있는 또 다른 위협이 있습니다. 더 나은 수면을 위한 노력을 망치는 노화된 심장에 대한 조용한 압박. 얼핏 보면 물을 마시는 것은 몸에 가장 안전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잘못된 시간에 마시는 간단한 물 한 잔조차 조용히 심혈관계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인들에게는 그 스트레스가 경고 신호 없이 쌓이다가 너무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경상남도에 사는 79세 은퇴한 전기기술자 재현 씨는 15년 이상 고혈압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는 항상 잘 먹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처럼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 더 나은 건강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2잔의 큰 물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장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밤새도록 잘 기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재현 씨는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깨어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의사는 처음에는 불안이나 경미한 부정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현 씨가 수면 모니터를 착용하고 나서야 진짜 문제가 분명해졌습니다. 밤의 책 과부하가 그의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장 근육은 약간 뻣뻣해지고 약해집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심장을 체내 체액 변화에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그 체액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재분배됩니다. 이것은 혈액량 증가로 이어져 특히 좌심실에 심장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혈압이나 경미한 심부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추가적인 혈액량이 야간 심계항진, 다리 부종, 심지어 발작성 야간 호흡 곤란이라고 알려진 숨 가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심장은 휴식을 취해야 할 때 과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분을 유지하면서 심장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루 전반에 걸쳐 대부분의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이 다가올수록 줄이도록 노력하세요. 이뇨제 물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밤에 급하게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 일찍 복용하도록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저녁 유ገብ시 이후에는 가볍게 마시세요. 필요하다면 큰 잔 대신 몇 모금만 마시세요.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분 동안 다리를 올려놓으면 체액이 혈액순환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어 누워 있을 때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현 씨는 이 조언을 따랐습니다. 몇 주 안에 그의 야간 증상이 사라지고 수면이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혈압 조절이 더 잘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물을 마시지만 이제 심장과 마음을 생각하며 현명하게 마십니다. 하지만 심장이 조용히 고통받는 동안 많은 노인들이 간과하는 늦은 밤 음주의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 깊고 회복적인 수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깊은 잠 방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데가 수면은 몸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재설정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히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으로 인해 수면이 방해받으면 7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표면 아래에서 훨씬 더 해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야간 방해는 다음날의 몽롱함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뇌, 기억력,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깊고 회복적인 수면 단계를 실제로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사는 70세 전직 사서 지우 씨는 명석한 정신과 퍼즐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작은 건망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더 자주 잃어버리고 대화 중에 이름을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아침에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그녀가 매일 밤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지우 씨는 저녁 내내 차와 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혈액순환과 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그녀의 가장 귀중한 수면 시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모든 수면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파 수면과 렘 수면이라고 불리는 가장 깊은 수면 단계는 뇌가 기억을 통합하고 근육이 스스로 회복하며 면역 체계가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단계는 특히 노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깨어날 때마다 몸은 그 주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깊은 잠에 다시 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방해받는 횟수가 많을수록 밤의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몇 주, 몇 달 동안 이것은 인지기능 저하, 고혈압, 기분 변화, 심지어 치매와 같은 질환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수면 부족이 균형 감각, 반응 시간,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낙상 및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자주 깨어나는 노인들은 낮 동안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더 많은 피로로 이어지고, 피로는 더 많은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더 큰 건강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수면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야간 수분 공급이 주요 방해 요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후 6시 30분이나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이뇨 작용을 하고 방광을 자극하는 차, 커피, 술은 피하세요. 몸이 휴식을 취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진정시키는 저녁 일과를 만드세요.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패턴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밤에 한 번 이상 깨어난다면 수분 섭취 습관을 조정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우 씨는 이러한 변화를 따랐습니다. 한 달 안에 그녀는 밤에 더 자주 잠들었고 아침에 더 명석한 정신을 느꼈으며 심지어 크로스워드 퍼즐을 다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다음 문제는 훨씬 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종종 그저 노화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저녁 8시 이후에 마시는 무심한 물 한 잔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빈뇨증 무시. 잦은 야간 배뇨가 경고 신호일 때 많은 노인들은 밤에 한두 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나는 것이 단순히 정상적인 노화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가끔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은 무해할 수 있지만 지속적이거나 증가하는 횟수는 더 깊은 무언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는 빈뇨증이라는 이름이 있으며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많은 경우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늦은 저녁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81세 은퇴한 역사교사 동현 씨를 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밤에 2, 3번 화장실에 가는 것을 그냥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아내에게도 묻지 않았으며 물론 그것을 밤의 수분 섭취와 연결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꿀을 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목을 달래고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장실에 가는 횟수는 더 잦아졌고 낮 동안의 활력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종 대화 중에 깜빡 졸고 아침 산책을 거르고 이유도 모른 채 짜증을 냈습니다. 동현 씨가 마침내 정기검진 중에 그것을 언급했을 때 그의 의사는 빈뇨증이 단순한 불편함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적신호입니다. 방광은 탄력을 잃고 소변을 보유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게다가 몸은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밤에 덜 생산합니다. 잠자리에 너무 가까이 물을 마시는 것은 그 시스템에 더 많은 부담을 주어 방광을 압도하고 밤에 여러 번 깨어나게 합니다. 게다가 빈뇨증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소변을 보기 위해 반복적으로 깨어나면 깊은 수면 주기가 방해되어 노인들은 다음날 몽롱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피로, 기억력 문제, 우울증, 심지어 심혈관 문제의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빈뇨증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은 종종 간단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중 더 일찍 수분 섭취를 하세요. 아침을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꾸준히 조금씩 마시세요. 그러다 저녁이 다가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줄이세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분을 피하세요. 또한 저녁에는 카페인, 감귤 주스, 알코올, 인공 감미료와 같은 방광 자극제를 피하세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빈뇨증이 계속된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당뇨병, 수면 무호흡증,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현 씨는 그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수분 섭취 시간을 하루 중 더 일찍으로 옮기고 저녁 식사 후에는 마시지 않았으며 꿀물 의식 대신 밤의 일상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한 번만 깨어나거나 때로는 전혀 깨어나지 않았고 낮 동안 더 활기차고 더 활동적이고 더 쾌활해졌습니다. 하지만 빈뇨증은 늦은 밤 음주의 가장 흔한 결과 중 하나이지만 많은 노인들은 여전히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수분 섭취의 필요성을 균형 맞추는 방법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70세 이후 안전하게 수분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 양보다 타이밍이 중요할 때 모두가 물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관절을 보호하고 천을 조절하며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특히 7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수분 공급은 얼마나 마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마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타이밍은 수면 장애, 심장 스트레스, 심지어 위험한 낙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건강한 수분 공급의 진정한 비결은 현명한 일정 관리와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원하는 수분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 남편과 함께 사는 73세 서연 씨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수분 공급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하루 종일 물병을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에는 저녁 식사 중 물을 마시는 것과 잠자리에 들기 전 카모마일 차를 마시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식단과 활동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아침에 피로감을 떨칠 수 없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을 그저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그녀에게 수분 섭취량을 추적하도록 요청하고 나서야 그녀는 패턴을 보았습니다. 늦은 저녁 수분 공급이 그녀의 밤 전체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수분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중 더 일찍 수분을 미리 보충하는 것입니다. 즉, 긴 밤 이후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아침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가득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부터 늦은 오후까지 일관되게 소량을 계속 마시세요. 하루 수분 필요량의 75-80%를 오후 3시나 4시까지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점차 줄이세요. 이상적으로는 저녁 6시 이후에는 많은 양의 음료를 피하고 그 이후에는 목을 축일 정도만 마시세요. 화장실에 달려가지 않을 정도로만요. 타이밍 외에도 수분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낮에는 일반 물을 마시고 혈당을 높이고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설탕 음료, 탄산음료, 과도한 주스는 피하세요. 카페인에 주의하세요. 특히 점심 식사 후에는 이뇨작용을 하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허브차는 저녁 초반에는 일반적으로 괜찮지만 그것들조차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점심 식사 중 국물이나 오이, 멜론, 수프와 같은 수분이 많은 음식도 방광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수분 공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팁은 시각적 단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노인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시간 물을 마시도록 알람을 설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하루 물 목표량을 담은 물병을 채우고 늦은 오후까지 그것을 다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구강 건조, 짙은 소변, 두통은 탈수의 징후입니다. 하지만 갈증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많은 노인들은 몸에 수분이 필요할 때조차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서연 씨는 수분 섭취 일정을 조정하고 아침에는 더 많이, 저녁에는 더 적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수면이 개선되었고 매일 아침 느끼던 멍한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녀에게 말했듯이 모든 건강 위험이 신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의사들은 늦은 밤 수분 공급에 대해 비공개로 조용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너무나 많이 봐온 것을 바탕으로 한 조언입니다. 안전한 취침 루틴 생략. 하나의 야간 습관이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많은 노인들이 취침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치질, 불 끄기, 문 잠금 확인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밤에 가장 취약한 시간 동안 건강과 웰빙을 보호하는 안전 단계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3분짜리 간단한 야간 습관이 편안하게 잠들고 고관절 골절로 바닥에서 깨어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7세 과부 유진 씨를 보겠습니다. 1년 전 부엌에서 가벼운 낙상을 겪은 후 그녀는 매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야 했는데 슬리퍼를 신는 것을 잊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타일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고
단지 엉덩이에 멍이 들고 신경이 쓰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할 만큼 충분히 무서웠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부드럽게 취침 안전 점검표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한테나 하는 것처럼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점검표에는 3단계만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방광을 비우세요.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일어나야 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침대 옆에 두세요. 방 건너편이나 침대 밑이 아니라 다리를 내렸을 때 발이 닿는 곳에 두세요. 야간 조명을 켜세요. 또는 더 나아가 바닥이나 복도에 동작 감지 조명을 설치하세요. 이러한 작은 배려들이 유진 씨에게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왜 이러한 간단한 단계들이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밤에는 우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반사신경이 느려지고 협응력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에 방광이 급하게 신호를 보내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냥 반응하게 됩니다. 그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명확하고 반복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것은 몸과 뇌를 더 안전한 리듬에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상 가능성을 줄였다는 것을 알고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인 간호 전문가들은 낙상이 항상 허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움 때문에 발생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좋은 루틴은 놀라움을 제거합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물 한 잔을 치워 반사적으로 마시는 것을 피하거나 서기 전에 천천히 앉는 것만큼 작은 것도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유진 씨는 이제 1년 넘게 매일 밤 안전점검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잘 잔다고 말합니다. 작은 루틴이지만 그녀에게 통제력, 편안함, 자신감을 줍니다. 이제 늦은 밤 수분 공급과 관련하여 노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와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니 잠시 멈춰서 반성하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군요. 그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댓글에 6번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노인 건강 팁을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당신의 수면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배운 내용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 물을 마시는 것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야간 낙상, 심장 스트레스, 수면 방해, 그리고 피로와 혼란의 답답한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신장, 방광, 심장이 모두 다르게 작동하고 잘못된 시간에 마시는 작은 물 한 잔조차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빈뇨증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의 일부가 아니라 종종 당신의 일상에 무언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신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것이 오늘부터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분을 미리 보충하고 수분 섭취 마감 시간을 설정하고 안전한 취침 루틴을 만들고 경험 많은 의사들이 조용히 공유한 내용을 경청함으로써 당신은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잘 자고, 더 안정감을 느끼고,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의 독립성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주기 위해 넘어지거나 병원에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밤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내일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몸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수면이나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작은 팁 하나라도 얻으셨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신과 당신의 건강, 그리고 당신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과 정성을 다해 이 영상을 만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준비되면 항상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더 잘 자도록 도와준 취침 습관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 다른 사람들과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매일이 선물이며 자신을 돌보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